연애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든 뭐 다른 인간관계든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잘 가져가려면 결국엔 안정형의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계산을 막 미리 하면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면 먼저 막 회피하거나 또는 막 불안해서 막 달려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무게중심의 축이 좀 나한테 있는 거. 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욱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오늘은 시크릿 토킹입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좋든 싫든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생김새 혹은 말투, 습관, 버릇처럼 또 꼭 따라오는 게 애착이죠. 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그치. 어머니와 맺는 관계 또 아버지와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맺어지는 어떤 애착 방식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재현을 하게 되는 네.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1985년에 버클리 대학의 메리 메인 교수가 기존에 이제 유아기 때 갖고 있던 애착 이론이 성인기에서도 똑같이 그 애착 유형을 우리가 보여준다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해요. 애착 유형이 4가지라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일단 안정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피 거부형, 그 무시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집착형, 이게 불안정형이고 그 다음에 혼란형이 있는데 혼란형이 가장 극소수죠. 일단 안정형이라는 거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회피 거부형, 무시형은 자기 긍정, 타인 부정. 그 다음에 불안정형, 집착형이라는 거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그리고 혼란형은 다 부정이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혼란형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인드 카페 앱에서 수집한 사연입니다. 저는 불안정 애착 유형 중에 혼란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체벌하시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말리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어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사람에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나랑 친해져봤자 재미없을 거야 라는 마음에 나에게 다가오려는 사람에게도 거리를 두게 돼요. 마음 같아서는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제 스스로를 보고 어떻게든 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나는 사람을 싫어해,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라면서 스스로 세뇌합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너무 비참해져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혼란형을 떠나서 나랑 친해져봤자 재미가 없을 거야 이런 얘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수용되어지는 경험 자체를 많이 해보시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깔고 가시는 것 같고, 뭐 이유는 여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체벌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는 뭐 방광까지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뭐 그거를 말리는 뭐 유약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 일단은 많이 힘드신 거 알겠고 성인이 된 지금도 대인관계 어려움 겪는 점들은 되게 안타까운데 시작부터 두갈형으로 저는 혼란형 애착 유형입니다. 그래서 난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혼란형 애착유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떠다니는 자기 보고식 그런 간단한 몇 개 안 되는 질문지를 가지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혼란형 애착 유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건 다 좋은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진단을 내리기 위해 혹은 어떤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다 없어요. 간단한 36가지 질문 돌려가지고 너는 이런 유형이야 라고 이게 정말로 이건 사실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난 왜 힘들지 하면서 그걸 해봤는데 거기에 혼란형이 나왔어. 그 순간 이분은 본인은 혼란형 애착 유형이다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테스트를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 나이 때는 이렇게 궁금해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심리 테스트를 다 해보기도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 자체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애착 유형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이거를 그쵸. 너무 강화시키는 공고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론이거든요. 아, 내가 그래서 이렇구나, 이런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확히 하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전문가랑 만나셔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정확하지 않은 테스트들을 무분별하게 그거를 그냥 막 접하면서 귀책 사유가 부모한테 있는 식으로
해설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접할 때는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인 혹은 정신과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턱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어떤 하나의 상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꽤나 많은 공부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에 요즘에 좀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냥 가까운 상담센터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털어놓으시고 그다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회피형에 가깝거든요. 거절이나 유기에 대한 불안이 되게 높죠, 회피형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타인이 나를 거절하거나 떠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형 같은 경우에는 나 좀 봐 이거예요, 나 좀 봐.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그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애착 요구가 굉장히 높고요. 근데 그게 좌절됐을 때 보이는 모습 자체가 충동적이에요. 사랑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할 때, 받아주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진상을 부리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불안형과 회피형이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금사빠에도 불안형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불안형은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가져가는 자체를 잘 못 견뎌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마음을 줬으면 너도 줘야 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해피형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사랑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연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했지만 상처받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픈마인드가 어려우니까 싫어요 싫어요라고 하면 정말 싫어요인 줄 알아야 되는데 10번 도끼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회피형의 입장에서는 불안형인 거죠. 불안형들은 막 자꾸 쥐흔드는 거죠. 계속 나 좀 봐 이러면서. 그러면 회피형은 아 이게 사랑인가 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움직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연애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둘의 관계는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좋을 때는 P형이 이 정도 있을 때 불안형이 이 정도 와서 서로 적당한 거리가 유지가 되겠지만 관계가 이제 나빠지면 회피형은 더 회피하게 되는데 불안형은 이 정도 거리의 간격을 못 견디니까 더 울고 불고 이제 막 이제 흔들러 가는 거죠. 그럼 회피형 입장에서 얼마나 또 무서워요? 더 도망가고 불안형은 더 들어가고 이러면서 둘의 관계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해피형의 모습, 불안형의 모습은 이제 그런 거고 혼란형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이름부터 혼란형이죠. 이름부터 혼란형이에요. 혼란스럽죠, 벌써.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높은데 그 상대방과 거리감이 생기는 거는 또 못 견디고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 되게 멘탈이 굉장히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이 혼란형의 사람들을 또 자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온하거든요. 근데 평온한데 자기도 뭔가 생각할 때 재미는 없어. 근데 이 혼란형은 너무 재밌거든, 사람이. 그렇죠. 어떨 땐 너무 내가 필요로 하는, 나를 너무 필요로 하는데 어떨 땐 또 나로부터 한참 뒤로 가요. 야, 뭐야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형의 유형의 사람들이 또 혼란형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연애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든 뭐 다른 인간관계든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잘 가져가려면 결국엔 안정형의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산을 막 미리 하면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면 먼저 막 회피하거나 또는 막 불안해서 막 달려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날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 정도로 이 사람을 대하고 싶어. 이게 이제 이 무게중심의 축이 좀 나한테 있는 거. 그래서 상대의 어떤 제스처에 막 그때그때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내 상태의 어떤 내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하거나 밀어내지도 말고 너무 다가가려도 하지 말고 적정한 정서적, 감정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성격이 이 정도로 만들어진 부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에 계속 얽매여 살면은 힘들어요. 계속 부모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나이를 먹으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부모 상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 롤모델을 만드세요. 그게 뭐 가까운 친구가 됐건 주변의 선후배가 됐건 간에 그런 사람을 좀 보고 아, 저 사람 참 안정적이고 좋다. 어떻게 저렇게 연애도 안정적으로 하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할까. 그거를 보고 그 사람하고 교류하면서 내 걸로 많이 만드세요. 10대, 20대까지는 부모 탓 할 수 있고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30이 넘고 심지어 40이 넘어서도 부모 탓을 한다는 거는 나는 되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진짜 내가 나를 만들어 갈 게 필요하고 내가 만든 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 받아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사연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심리검사 하는 거 재밌는 거 알고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알고 싶으면은 마인드 카페 센터를 한번 가세요.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제대로 된 검사들 진짜 제대로 된 심리 검사. 그 검사 툴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 가지고 상담해보세요. 진짜 떠도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정식 심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